시댁 거실. 시동생 결혼 후. 곧 애들 도착할 시간인데 아직 연락 없다니? 네, 아직은 연락 없어요. 제가 도련님한테 전화 걸어볼까요? 됐다. 어련히 알아서 오겠지. 당신도 종종 걸음하지 말고 앉아. 그래도 올 시간이 넘었는데 걱정이 되지. 어린애들도 아니고 다 성인인데 뭐가 그리 걱정이 돼? 그렇게 감싸고 도니 애가 영 미덥자는 거야. 어머, 준영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앤데. 그리고 누가 봐도 예쁜 애랑 결혼도 했고 결혼식 때 생각 안 나요? 그 많은 신랑 신부 중에서 우리 아들이랑 우리 며느리가 제일 멋지고 예쁘더라. 하객들 수군거렸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다 마다. 신부 예쁘다고 어디 지역대회 출신 아니냐고 했지. 그니깐요. 그렇게 예쁜 애 데려왔으면 됐지. 앞으로 우리 준영이 미덥다 하지 마요. 이제 곧 애기 아빠 될 앤데. 그러고 보면 당신이 사람 하나는 잘 봤어. 그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오고 말이야. 다리 낮은 엄마가 나랑 죽고 못 사는 사이잖수. 그러니까 우리 아들 색시로 진작에 점 찍어놨다고 했잖아. 에헤이,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도 준영이 보고 뭐라 하지 마요. 그렇게 예쁜 며느리 꼬신 것도 준영이야. 알았어, 안 할게. 아유, 예, 애들 왔나 보다. 아이고, 그래, 어서 들어와라.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네, 차가 조금 막힌 것 빼곤 괜찮았어요. 말도 마. 택시가 뺑뺑 둘러서 가길래 한판 싸울 뻔했다니까. 아이, 그랬어? 그래도 좋은 날인데 성질 죽여야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잘 다독거렸어요. 그래, 네가 잘했다. 넌 어쩜 이렇게 오늘도 예쁘냐? 새벽에 도착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얼굴이 반지르르한 게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나저나 큰애야, 밥은 다 된 거지? 얘들 배고프겠다. 네, 다 됐어요. 이제 드시면 돼요. 동서, 잘 갔다 왔어? 유럽은 어땠어? 나는 동남아 쪽만 가봐서 그런가 궁금하네. 유럽 그냥 그래요. 별로 볼 건 없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어서 그런가 감흥 없더라고요. 여러 번 가봤어? 와, 큰애가 촌스러워서 해외를 많이 못 다녀봐서 그래. 네가 이해하렴. 어머님도 못 가보셨잖아요. 베트남이랑 저희랑 같이 푸켓 가신 게 전부 아니에요? 얘는? 나는 옛날 사람이니 그렇지. 너는 충분히 더 다녀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된 애가 너네 시댁에 오면서 예의라고는 없냐? 네? 그게 무슨... 아무리 우리가 편해졌다고 해도 어른들 보는데 조금이라도 찍어 바르고 와야지. 화장은커녕 매번 그렇게 맨 얼굴로 다니냐? 에이,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화장을 왜 해요? 왜 하긴? 우리 아들이 보지. 맨날 보는 마누라 얼굴이 저래서야 쓰겠어? 둘째 좀 봐라. 곱게 화장해서는 반질반질 얼마나 예쁘냐? 동서가 신기한 거죠. 유럽에서 왔으면 밤에 비행기 탔을 텐데 보통 사람들 비행기 탈 땐 얼굴 불편해서 있는 화장도 다 지우고 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화장되어 있으니까 동서가 더 특이한 거 아니에요? 어머,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화장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이 정도는 예의죠. 형님처럼 맨 얼굴로 다니면 아무리 시크해도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네 말이 맞다. 너도 허투루 듣지 말고 좀 꾸미고 다녀. 어허, 왜 이렇게 우리 마누라를 공격하지? 안 되겠다, 여보. 내 뒤로 숨어. 당신 맨 얼굴 내가 지켜줄게. 아이고, 또 뭐 한다. 저러니 보기 좋지 뭘 그래. 그나저나 배고프다는데 빨리 밥 먹지? 아휴, 내 정신 좀 봐. 넉넉히 얘기하느라 뻔히 세워뒀네. 얼른 밥 먹자. 제가 결혼하고 5년 뒤에 결혼한 동서는 결혼한 이후로 맨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새벽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도 얼굴엔 완벽한 메이크업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워서 한마디 했더니
10마디의 말로 응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되도록 동서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동서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식당. 몇 달 후. 약속 시간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와? 그러게요.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아까도 안 받았는데 지금은 받겠어?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이, 당신은 괜한 소리 하지 마.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동서. 어떻게 된 거야? 어디에 있어?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는 형님이 말씀 좀 잘해주세요. 아니, 왜? 한참 전부터 약속된 거잖아. 갑자기 몸이 안 좋기라도 한 거야? 네, 그거 비슷해요. 비슷하다니? 어디가 아픈데? 아프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어. 몸이 아픈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아파서요. 마음이 아프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저 화장 마음에 안 들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거든요. 형님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아니,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어머니 생신에 못 오겠다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이는 보낼게요. 아무튼 그리 아세요. 이만 끊을게요. 동서! 왜 그러냐? 뭐라고 하길래 그래? 아, 아, 그게요. 말해봐. 왜 못 온다니?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온대요. 자기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네요. 에이, 그게 정말이야? 아유, 세상에. 워낙 반지르르하게 꾸미고 다녀서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선을 넘는구나. 에이, 좀 심한데? 진짜 재수 씨가 그렇게 말했어? 나도 황당하네. 아유, 됐다. 기분 나빠서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기다리지 말고 얼른 밥 먹자. 그래도 도련님은 오고 있는 중이라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아우, 됐다니까. 엄마, 미안. 너무 늦었지? 이놈아, 약속 시간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네 마누라는 어떻게 된 거냐? 애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나온다니. 엄마가 이해 좀 해줘. 그 사람이 워낙 얼굴에 예민해. 아무리 예민해도 그렇지. 사람이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지.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겠더라. 오죽하면 나도 아직 맨 얼굴을 본 적이 없다니까. 뭐라고요? 같이 사는 부부가 맨 얼굴을 못 봤다고?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물론 나도 그 얘기를 안 해본 건 아닌데 자기는 부부 사이에도 긴장감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먼저 화장하고 있더라고. 항상 내가 먼저 잠들고 나중에 자고. 와, 진짜 심각한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한테도 숨기면 어떡해? 그 정도로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참, 엄마. 그 사람이 못 오는 대신에 선물 가져가랬어. 이거 받아. 엄마 생신 축하드린대. 이런 거 갖다 주면 누가 좋아라 한대? 잠깐, 엄마. 이거 명품백인데. 아유, 이게 뭐냐? 아유, 세상에. 이거 진짜 명품백 맞잖아. 응. 엄마 명품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늘 신경 쓰였다고 하네. 이번에 큰 맘 먹고 백화점 가서 사왔대.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다마다. 아유, 이 가죽 부드러운 것 좀 봐. 살면서 비싼 가방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며느리 때문에 들어보는구나. 내가 이래서 둘째를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얘가 이렇게 예쁜 짓만 하잖니. 뭐야, 가방 하나에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거야? 내가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애가 생각하는 게 깊잖아. 지난번에 백화점 가서 이 가방이 예쁘다 했더니 잊지 않고 사온 것 좀 봐라. 우리 엄마 오지도 않고 가방 사온 며느리를 더 예뻐하시네. 식당 예약 힘들게 잡고 이 자리 준비한 우리 마누라한테는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거야 당연한 거지. 전화 한 통 하면 예약하는 것을 뭘. 에이, 그래도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 내가 해주마. 우리 맏며느리 고생했다. 그럼 이제 다들 식사할까? 감사해요, 아버님. 아무리 화장이 중요해도 그렇지. 미리 정해둔 어머니 생신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동서가 전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웠던 건 그날 식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SNS에 동서의 사진이 뜨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올린 사진 속 동서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저는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거실. 그날 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동서, 거기 어디야? 설마 지금 집 아니야? 아, 여기가 좀 시끄러워서 형님 말이 잘 안 들려요. 왜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럼 좀 조용한 곳으로 옮겨. 전화 통화하려면 기본 예의 아니야? 도대체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거야? 불과 몇 시간 전에는 못 온다 그러더니 이제는 괜찮아졌나 봐? 그게요. 했던 화장 지우고 다시 했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그때 가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기엔 화장한 게 아까워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 설마 지금 뭐라고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 왜라는 말이 나와? 동서 때문에 다들 1시간을 넘게 기다렸고 어머님 기분 많이 안 좋아지셨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니야?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셨다고요? 아닌데. 제가 아까 통화했는데 어머님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요? 뭐라고? 제가 사드린 가방 마음에 드신다면서 어쩜 이렇게 센스 있냐고 칭찬도 하셨는걸요? 형님이 잘못하신 거겠죠. 아, 그거야. 어머님이 선물 때문에 혹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약속은 어머니랑만 된 게 아니잖아. 나랑 내 남편도 귀한 시간 내서 간 거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약속 파토내놓고 지금은 또 밖에서 즐기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까칠하시다. 사실 형님 화장도 안 하시고 늘 맨 얼굴로 다니셔서 무슨 자신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냥 깡이네. 뭐라고? 그렇잖아요. 생일 당사자인 어머님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왜 형님이 야단이시냐고요? 사실 이런 전화 받는 것도 불쾌해요. 꼭 대장질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이가 없네. 그래, 대장질이라고 했지? 그거 내가 제대로 해줄까? 제대로 하면 동서 아마 숨도 못 쉬고 있을걸? 앞으로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이면 뭐 어떡하게. 어머님한테 통화 녹음이라도 갖다 바쳐. 나 겁나는 거 없거든? 동서의 버릇없는 말에 한마디 하긴 했지만 결국 별 소득은 없이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명품 가방 받고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진 어머님을 생각하니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늘 맏며느리 역할 제대로 하라면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어머님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서는 자신이 선두를 잡았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저한테 대놓고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절 얕잡아 보곤 했습니다. 시댁 주방, 명절, 쪽파는 이런 걸로 사오지 말라니까. 이거 꼬치 끼울 때 힘들다고 했잖아. 아, 그렇지 않아도 시장을 다 돌았는데 괜찮은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멀쩡한 쪽파 찾느라고 1시간을 돌아다녔어요. 에휴, 너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가는 건데. 하여간 너는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어떡할래? 죄송해요. 얼른 이것부터 다듬을까요? 그래. 이러다가 저녁 다 돼야 끝나겠다. 얼른 하자. 그나저나 동서는 아직 안 왔네요.
저 시장 봐올 동안 와 있을 줄 알았는데. 걔야 화장하는데 2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는 애잖아. 이해해줘야지. 음식하는데 화장이 웬 말이래요.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동서 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피부 반지르르한 거 봐서는 그 얼굴이 그 얼굴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숨기고 도는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얼른 쪽파 다듬고 거기 있는 새우부터 손질해라. 네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급하게 왔는데도 차가 많이 막혀서요. 아유, 괜찮다.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사들고 왔어? 어머님, 떡 좋아하시잖아요. 한과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백화점 가서 사왔어요. 아유, 세상에나.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말이야. 그래도 명절인데 기본은 해야죠. 어머, 형님, 벌써 음식하고 계셨네요? 동서도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거들어. 에? 저도요? 그럼 동서도 같이 해야지. 어머님이랑 나랑 둘이서 어떻게 다 해? 저 피부 상해서 안 돼요. 혹시나 얼굴에 기름 튀면 어떡해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얼굴이 보물이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럼 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겠다고? 전 붙이는 거 말고 남을 묻히는 거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 어머님은 저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넌 쉬어라. 어머님, 동서 들어왔다고 작년보다 음식 더 많이 하신다면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얼른 팔 걷어붙이고 하라고 하세요. 애가 얼굴에 기름 튈까봐 무섭다잖아. 그럼 어쩔 수 있어? 형님은 늘 맨얼굴이시라서 제 마음 잘 모르시죠? 형님도 저처럼 피부미인 되시려면 좀 찍어 바르고 하셔야 할 텐데. 하긴 이미 늦었나?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 혹시 제 말이 기분 나쁘셨어요? 어떻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나도 꾸미면 동서 얼굴 정도인데. 미안해요. 너무 웃겨서. 아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어떻게 수박이 돼요? 진짜 어이가 없다. 동서, 적당히 해. 나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지. 선은 형님이 먼저 어기셨잖아요. 저보고 음식하라면서요. 원래 그런 건 맏며느리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전 좀 쉴게요. 차 타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요. 동서는 자기 할 말만 얄밉게 하고는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부글부글 화가 끓었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못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딸아이가 동서에게 한 방 먹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댁 거실. 잠시 후. 작은 엄마,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뭔데? 종이 접기야? 나 손 피부 상할까봐 이런 거 안 해. 이것도 못해요? 아니, 안 하는 거라고. 근데요, 작은 엄마. 작은 엄마는 괴물 같아요. 괴물? 소율아, 너 괴물이 뭔지 모르니? 괴물은 말이지,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보고 하는 말이야. 응, 알아요. 그래서 괴물이라고 한 건데? 뭐? 내가 왜 괴물이야? 이렇게 곱게 화장도 하고 예쁜데 네 친구들이 보면 공주님이라고 할걸? 그래, 소율아. 소율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작은 엄마 어디 나가면 다들 예쁘다고 해. 아닌데? 하나도 안 예쁜데? 봐봐요. 화장이 이만해.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보라색이고 진짜 징그러운데? 뭐라는 거야? 너 진짜 말 그렇게 할래? 왜 그래요? 나 거짓말한 거 없는데. 소율아, 그렇게 말하면 작은 엄마가 상처받잖아.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내 친구들이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할걸요? 지금도 보면 여기가 안 예쁘잖아. 어디? 어디가? 화장 들떴나 봐. 어떡해. 작은 엄마 손에 화장 묻었다. 잠깐만, 나 거울
거울 좀 갖다 줘. 세상에, 이게 뭐야? 얼굴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말 안 한 거야? 내가 볼 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나 지금 집에 갈래. 집에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 얼굴로 여기 앉아 있으라고? 나 절대로 그렇게 못해. 당신은 있을 그만 있어. 난 집으로 갈 거니까. 여보, 아니 자기야. 그러지 말고 수정해. 수정 화장하면 되잖아. 이것 좀 봐. 내 얼굴 벌써 들뜬 거. 그러니까 내가 오는 길에 히터 안 튼다 그랬지?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기름기 때문에 얼굴이 번질거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괴물이라고 한 거고. 괜찮다니까. 소율아, 작은 엄마 괜찮지? 나쁘지 않지? 아니, 우리 엄마보다 못생겼어요. 그거야 당연히 너희 엄마니까 그런 거고. 지금 얘 하는 말 들었어? 내가 맨 얼굴에 형님보다 못생겼대. 와, 지금 진짜 나 어떻길래 이래?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오늘 명절이야. 명절에 집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우리 여기 온 지 1시간도 안 됐다고. 됐어. 그렇게 나를 몰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나 무조건 집에 갈 거야. 어머님, 어머님.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시끄러워대? 저 이대로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요. 저 집에 갈래요. 뭐? 집에를 가겠다고? 아니 왜? 얼굴이 이상해서요. 집에 가서 화장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하고 오든가 할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그래? 그렇게 신경 쓰이면 여기서 고치면 될 일 아니냐? 안 돼요. 제 화장품에 제가 쓰는 화장품 없인 힘들어요. 아이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거냐? 곧 있으면 친척들도 들이닥칠 텐데 게다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잖아. 그럼 어차피 화장도 다 지워야 할 텐데 말이야. 네? 뭐라고요? 여기서 자고 가는 건 제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아니, 명절인데 당연히 하룻밤 자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자기가 짐 꼼꼼히 챙기길래 아는 줄 알았지. 그리고 그건 상식이잖아. 다른 건 몰라도 저 여기선 못 자요.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영이요. 제 집 안 있고서는 어디서는 자본 적이 없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MT도 한 번 안 갔어요. 동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이제 우리 집 며느리인 거야. 화장도 중요하지만 시댁일도 돕고 친척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불편하지만 여기서 하룻밤 지내는 게 당연하지. 누구는 편해서 있는 것 같아? 동서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는 거 우리 소율만도 못하는 것 같아.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 다른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머님한테 선물도 많이 사드리고 그리고 아주버님한테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 하나만 이해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뭐 큰 거 바라는 거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집에 간다는 건 아니다. 네가 그렇게 가고 나면 너 본다고 오늘 친척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세요.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어쩜 그렇게 대책 없이 말할 수 있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지금 예의 차릴 일이에요? 내가 당장 미치겠다니까. 몰라요. 저 당장 집으로 갈래요. 저기요, 이렇게 가면 안 돼. 당신은 안 갈 거야? 그럼 여기 있어. 내가 운전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동서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남아있는 시댁 식구들은 황당함에 어쩔 줄 모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본인이 그동안 사리사욕에 빠져서 동서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 것에 대하여 통탄을 하셨어요. 시댁 거실. 잠시 후.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 저러고 진짜 집에 가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세상을 헛살았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곧 사람들 들이닥칠 건데 뭐라고 말할 거야. 진정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당신 머리 아프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 너는 당장 둘째한테 전화 안 하고 뭐하냐? 네 부인인데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아이씨, 진짜 나도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소율이 때문이잖아. 뭐라고요? 아니, 왜 저희 애를 걸고 넘어져요? 형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소율이가 작은 엄마 얼굴이 괴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죠. 애가 하는 말에 멘탈 흔들리고 집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화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든 거죠. 너 아무리 그래도 소율이 입에 올리지 마라. 저렇게 어린애가 뭘 안다고. 괜한 책임 회피하지 말고 정신 차려. 어떻게 지 마누라 위할 줄만 알고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 못하니? 엄마, 그럼 어떡해.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이잖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하는 사람 아니야? 고쳐야죠. 뭐라고요? 고쳐야 한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 거예요? 무슨 모임 한다고 하면 화장이 잘못돼서 못 나오겠다 핑계에 화장하느라 2시간 늦는 건 기본이고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고 산다고요? 아이, 그럼 어떡해요? 가면을 한번 벗겨봐야죠. 가면을 벗기다니 화장을 벗긴다고? 그게 강제로 될까? 같이 사는 남편한테도 맨 얼굴을 안 보여준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지. 무슨 좋은 수라도 있냐? 네가 말하는 대로 하마. 내가 그동안은 걔가 사다 주는 거에 눈이 멀어서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혼쭐을 내줘야지. 동서가 맨얼굴을 남한테는 안 보여줘도 혼자 있을 때까지 화장을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하고 싶지 않을걸요? 늘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니까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덮쳐야죠. 도련님은 조만간 출장 한번 간다고 하세요. 출장이요? 출장 갈 일 없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속여야 할 거 아니에요. 짧게 1박 2일 정도로 출장 간다고 하고 다음날 연차 쓰고 아침부터 쳐들어가죠.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그럴듯한데? 설마 혼자 자는데 아침부터 화장하고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두렵기도 하다. 내가 모르는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지? 워낙에 아침부터 밤까지 풀 메이크업 때만 얼굴만 보고 살아서 그런가?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서 그래. 부부라면 그런 모습도 사랑해줘야죠. 저 봐요.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다니는데 소율이랑 이이랑 저를 좋아해 주잖아요. 나니까 좋아해 주는 거지. 그래. 당신이니까 날 좋아해 주는 거다. 맞아. 아무튼 그날 어떤 모습일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야? 솔직히 당신은 화장 하나 안 하나 비슷한데. 요즘 유튜브 못 봤어? 화장 하나로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니까? 없던 쌍꺼풀도 생기고 말이야. 동서 보니까 렌즈도 늘 끼는 것 같던데. 맞아요. 항상 렌즈도 끼고 있긴 하거든요.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배신감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휴, 이놈아.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그동안은 입 다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못 봐준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리 알아. 그러게. 내가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그때마다 선물에 눈 돌아서는 괜찮다고 해놓고. 그럼 날짜는 언제가 좋을까? 다음 주? 그래, 다음 주. 도련님, 절대로 동서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랬다간 이 계획 전부 어그러진다고요. 알았어요.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뭘 하겠어요? 최대한 협조할게요. 나도 알아야겠으니까. 그렇게 저희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부지불식간에 동서네 집에 가서 동서의 가면을 벗기는 거였어요. 과연 동서가 어떤 태도로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도련님은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집을 비운 상태였고 이른 아침에 모인 저희 가족들은 한달음에 동서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서가 갑작스레 방문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
도련님이 아예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 맨 얼굴에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기함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군요. 동서네 집 거실, 일주일 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기 멈춰서요. 그만 들어오라고요. 뭐야, 당신 얼굴이 이랬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와, 세상에나 화장으로 사람이 바뀐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지? 야, 너 이 정도면 그 사기 결혼한 거 아니냐? 손 좀 쥐어봐. 자세히 좀 보게. 싫어. 내가 미쳤어? 이러니까 내가 안 보여주려고 한 거잖아. 아무리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도 맨 얼굴이랑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형수님 보고 뭐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당신 얼굴이 더 심한 거 알아? 그래. 나 얼굴에 콤플렉스 있어서 화장한다. 그게 뭐? 그래서 맨 얼굴 보여주기 싫었고 평생 안 보여주려고 했어.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쳐버린 거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은 무슨. 동서, 이제 보니 진짜 화장빨이구나. 나한테 자기보다 못한 애, 안 꾸미네 별말을 다 하더니 말이야. 당장 마스크 끼고 와서 밥이나 차려. 지금 다들 아침도 못 먹고 와서 배고프니까. 정말이지 다들 이러실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냉장고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죄다 화장품뿐이잖아. 아니, 너도 이거 알고 있었냐? 사실 나 결혼하고 이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때마다 내가 불만을 터뜨리면 예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데 바라는 것도 많다고 뭐라고 해서 그냥 참았지. 근데 예쁜 마누라?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지. 동서가 일도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돈을 퐁퐁 쓰고 다니나? 내가 궁금해서 좀 알아봤거든? 근데 진짜 놀랍더라.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동서가 글쎄 도련님 앞으로 대출을 받았대요. 그것도 5천만 원이나. 왜? 저도 어제 알았어요. 혹시나 해서 도련님한테 좀 알아보라 했거든요. 도련님한테는 그동안 자기가 시집 올 때 지참금을 좀 넉넉하게 갖고 왔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돈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나 그게 다 도련님 거였더라고요. 맞아. 나도 어제 알고서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같이 안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마주보고 있으면 도저히 화를 못 참을 것 같거든. 얘 말이 진짜냐? 진짜냐고? 아이, 그건... 동서는 불안함에 흔들리는 눈빛을 하더니 냅다 바닥에 엎드려서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은 없고 어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그럼 내가 그동안 내 아들 돈으로 흥청망청 산 물건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단 말이냐? 그것도 탐탁지 않은 꼴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말이지? 아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보 등신으로 만들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죄송해요, 어머님.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대출까지 작정하고 받았을 줄이야. 그리고 넌 멍청하게 그런 서류를 다 떼줬어? 하여간 믿어도 너무 믿었다. 아무리 마누라라도 그렇지 산 세월이 얼마 되냐? 가족이니까 믿었지. 자기가 월급 관리 다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그러라고 했고. 뭐야, 그럼 월급도 잘 갖고 있는지 모를 일이네? 재수씨, 통장이라도 내와봐야겠는데? 통장이요? 월급은 저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생활비 외엔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지 내역 좀 뽑아봐야 되지 않겠어? 정말 너무들 하세요. 아무리 제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이 사람 아내인데 그런 짓을 했겠어요? 자기야, 자기 정말 나 못 믿어? 솔직히 말하면 못 믿겠어. 사실 며칠 전에 형수님이
당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파헤쳐보자고 했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거든. 근데 어제부로 확실하게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호구 잡혔다는 걸. 그리고 너는 예쁘지도 않은 얼굴로 나한테 작업친 꽃뱀이라는 걸 말이야. 꽃뱀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서, 똑똑히 들어. 이거 분명 사기 결혼이야. 왜? 동서는 도련님 돈을 노리고 접근해서 화장으로 완벽하게 속인 외모로 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련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지금껏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잖아?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죄 아니야? 사기지 사기! 아휴 머리야. 내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도저히 일어나 있을 수가 없다. 어머님 앉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에휴, 그래. 그게 낫겠다. 넌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어? 에휴, 아니, 애초에 그 여자 말을 믿고 저런 거랑 우리 아들을 엮어주질 말았어야지. 내가 미쳤다고 아들 장가 보낸답시고 저런 걸 데려와서. 저런 거라뇨.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예뻐하셨잖아요. 제가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있으니까 그런 거죠? 거봐. 역시 사람들은 맨 얼굴로 있을 때랑 화장했을 때랑 천지 차이라니까.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우리 모두를 기만하고 속였잖아. 그게 화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화장은 그냥 계기였을 뿐이야. 이렇게 살면 평생 안 들킬 것 같았어? 언젠가는 모두에게 드러나고 매장 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유, 어떻게 해야 해. 어떡하긴 이혼해야지. 나 이런 여자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이혼이라고? 내가 못생겨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진짜 답이 안 나온다. 그냥 너랑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 너를 한때마나 좋아했던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결혼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안 해줬고 가족 모임에는 수시로 빠졌고 언제는 애도 못 낳는다며 맨 얼굴로 수술대 올라갈 수 없다면서. 내가 너처럼 미친 애는 처음 봤다. 그렇게 말할 때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무슨 말 그렇게 심하게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사랑한다며, 나 좋아한다며, 그거 다 가짜였어? 진짜였지.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이혼하고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내.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도련님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것도 전부 다 받아내고 헤어져야 해요. 아, 이제 보니 형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형님이 저 몰래 뒤에서 일 꾸미신 거잖아요. 내가 예쁘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거잖아. 일부러 망신 주려고 이렇게 하니 좋아요? 진짜 나빴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악해? 악한 건 바로 너지. 어디서 우리 착한 맏며느리를 욕하냐? 겉모습에 집착할 때 알았어야 했는데 애가 저렇게 속이 빈 강정이라는 걸 말이다. 당장 여기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가 제 집인데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저 못 나가요. 나가야 하는 건 그쪽들이죠. 형님, 형님이야말로 얼른 나가세요. 형님? 이제 나 그쪽 형님 아닌데? 우리 도련님이랑 이혼한다며? 그럼 완전 남남 아냐? 내 얼굴 보고 꾸미질 않는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보니까 그쪽 얼굴이 더 호박이네?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니긴 딱 맞는 말이구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재수 씨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 와,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다더니 말이야. 그래요. 나 조롱하고 뭐라고 하는 건 이해해. 그런데요, 이혼만은 안 돼요.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혼을 못 한다고요? 진짜 뻔뻔하네.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지. 뭐? 소송? 자기야, 나랑 지금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그럼 어떡해. 네가 싫다고 하는데 소송에서 갈라서는 수밖에 없잖아. 나는 이미 이혼 소장 가져왔어. 그러니까 여기다 도장 찍어. 싫어. 그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다들 날 부러워했단 말이야. 다정한 남편, 가정적인 시댁, 그리고 날 예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나는 혼자 우아했어야 했다고. 그런데 이혼을 하면 그 뒤로 내 삶은 나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생각해봤어? 수많은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난 못해. 결국 SNS가 사람 하나 제대로 망쳐놨네. 지금 그딴 사람들이 중요해? 진작부터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진심으로 대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그래, 그게 맞는 말이지. 처음부터 형수님에게 막말하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내 입에 이혼을 올리진 않았을 거야. 근데 진실을 전부 알게 된 지금은 너 같은 애랑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조차 소름 끼치고 싫어. 이건 아니야. 아니라고. 동서는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악을 쓰더군요.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할 말을 전부 쏟아낸 도련님은 더는 할 말이 없다며 그냥 돌아가자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은 이혼에 박차를 가했고 그동안의 전적과 행실이 모두 드러난 동서는 도련님께 위자료를 주고 이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화장이란 가면에 가려져 있던 동서의 민낯은 추악했고 역겨웠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은 결코 화장으로 가꿀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도련님과 이혼 후 동서는 위자료를 주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물론 화장할 시간도 없는 채로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씁쓸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도련님은 동서를 잊고 일에 빠져 있답니다. 앞으로 동서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후회하며 평생 속죄하길 바랄 뿐입니다.